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2.3% 정도 하락한 상태에서 넥스트제드 시간에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렇게 음봉을 주고 있는 것이 뭔가 문제가 생겨서 주고 있냐라고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짚어봐 드리면서 영상 내용을 좀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왜 그럼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오늘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이렇게 음봉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삼성전자가 하락을 하자 코스피 종목들도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다는 얘기군요 라고 생각하실까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봐 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영업이익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플러스 20%가 지금 떠 있는 만큼 잠정 실적치가 오히려 좋게 나왔던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셀온이 발생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시원시원하게 주가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것에 대한 기대감이, 바로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올라왔었는데, 막상 그 재료가 공개가 되면서 소멸이 되어버리자 셀온이 발생하면서 이렇게 삼성전자가 주가에서 영향을 받았었고, 그것이 반영이 되면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5일선 위에서 버티고 있는 코스피 지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이슈로 인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아무래도 가파르게 상승세를 좀 이어오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쉬어가는 게 굉장히 좋은 흐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5일선도 전혀 이탈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세가 꺾이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를 이런 구간에서 음봉 주고 있다라고 해서 쫄아서 던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떤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냐면, 이렇게 시원시원한 대세 상승을 여러분들 입장에선 놓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매도 금지를 외쳐주시면서 댓글에다가 매도 금지, 아니면 또 파이팅 있게 댓글을 다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매도 금지 혹은 신고가 딱 댓글을 작성해 주시는 순간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유튜브 측에서 알고리즘이 이 영상에 굉장히 댓글이 많은데요 라고 하면서 개인분들한테 추천을 해봐드린다는 소리고, 이렇게 됐을 때 개인분들이 매수세로 무섭게 쏟아져 들어올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무섭게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해도 매도를 쏟아내고 나가면서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주시면 되기 때문에, 댓글에다가는 매도 금지 혹은 신고가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특히나 이 구독이랑 좋아요 같은 경우에도 참여 점수에 반영이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매도 금지, 신고가 댓글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을 시작을 해볼 건데, 자, 최근에 제가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상승이 연출됐었던 10월 10일 날 뭐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냐면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어떤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아니면 신고리 1호기에 대한 부분의 이슈가 터져나오면서 올라는 왔지만, 그런 이슈만으로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장대 양봉을 뿜어내준다는 것은 우리가 납득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바로 그 다음 날인 월요일날 어떤 내용의 이슈가 터졌었냐면은, 저번 주 금요일에 이 중국 측에서 히토류에 대한 부분을 통제를 얘기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좀 과민하게 반응을 하면서 국내 증시가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되어졌던 가운데 갑작스럽게 재료를 오픈을 해버리면서 가스터빈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던 게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보시면 되겠죠.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 2개와 지금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의 수주건이 지금 공개가 됐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내용은 뭐겠습니까? 두산에너빌리티 미국서 가스터빈 추가 수주 기대라고 되어 있으면서 8기 이상 공급 진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마찬가지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미국 빅테크 업체와 380MW급 가스터빈 2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2026년 말까지 이를 인도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외에도 복수의 업체들과 8기 이상의 가스터빈 공급 관련 협상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2기를 공급 계약 체결한 내용만으로도 이렇게 시원시원한 상승이 연출됐었던 두산에너빌리티가 앞으로 8기를 더 하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하게도 주가는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블룸버그에서도 얘기하다시피 가스터빈의 쇼티지가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죠. 자,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커런트 프로덕션 리미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뭡니까 여러분들? 현재 지금 생산 리미트 한계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이 한계치를 뛰어넘으면서 시원시원한 상승이 연출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고, 사실 지금 가스터빈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지금 제한사항을 걸어놓고 글로벌 3사 어딥니까 여러분들?
바로 미쓰비시 중공업부터 시작해서 G맨스 에너지도 있을 거고요. G 버너바도 마찬가지로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3사가 거의 독과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량을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앞전에 여러분들 2008년 당시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일어났었는데, 그 전까지 증시가 미친듯이 시원시원하게 상승을 보여주면서 특히나 이 원전주들도 굉장히 핫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때 당시에 많이 올라왔었던 게 뭡니까? 대표적으로 웨스팅하우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갑자기 글로벌 증시의 악화로 연결이 되면서 폭락이 연출이 됐었고, 이때 당시부터 시작해서 웨스팅하우스는 이곳저곳 팔려다니면서 도시바를 몰락시켰었던 장본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바가 웨스팅하우스를 무리해서 인수를 했는데 원전 산업이 축소가 되어버리면서 안 좋게 진행되자 도시바도 재정난을 겪으면서 결국 몰락의 쇠락의 길을 걸 수밖에 없었던 도시바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마찬가지로 이 AI에서 촉발된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전력난이라고 하는 것이 이 버블로 치달을까라고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이 3사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우리가 독과점 하고 있는데 생산 물량을 제한하지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갑작스럽게 등장한 누굽니까, 여러분들? 두산에너빌리티가 무려 6년 만에 가스터빈 관련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을 하면서 새로운 시장 참여자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거기다 더해서 두산에너빌리티는 어떤 내용의 이슈까지 같이 터져주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냐면은 KF21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저기 보시다시피 항공 엔진 도전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하나를 긴장시키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계실 텐데, 두산은 국가연구기관과 협력해서 엔진 개발에 필요한 장수명 항공기용 엔진 부품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체 통합 기술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러면서 이를 통해서 16,000파운드급 엔진 설계도 자체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얼마 전부터 말씀드렸던 건 가스터빈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항공 엔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두산에너빌리티의 기술이 전격 공개되면서 더 이상 두산에너빌리티가 원전 관련주, SMR 관련주, 가스터빈 관련주일 뿐만이 아니라 어떤 테마까지 같이 편승을 할 수가 있다. 우리가 방산이라는 테마까지 같이 편승할 수 있다라고 짚어봐 드렸어요. 어쨌든지 간에 이 터빈, 높은 열을 견디는 터빈 개발에 있어서 일가견이 있는 두산에너빌리티다 보니까 방산 테마까지 같이 타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세계 최고 수준과 견딜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계실 테고, 이로 인해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미국 업체가 선수금까지 주며 러브콜을 보내고 있으면서 글로벌적으로 봐도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가장 놀라운 것은 미국 방산업체가 두산에게 소형 항공기 엔진을 수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두산에게 선수금을 제공하고 있으면 내년쯤에 관련 소식이 공개될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결국엔 이게 다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은 가스터빈 사업에서 이를 바탕으로 항공용 엔진까지 같이 넘어가고 있는 두산이 원래 잘했던 분야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국 시장 어떻습니까? 천조국이라고 불리고 있는 방산이 굉장히 커다란 시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를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기업이다라고만 너무 가둘 필요는 여러분들 입장에선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기술적으로 놓고 봐도 이제 막 시세가 출발하기 시작한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지금 구간에선 매도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짚어봐 드렸었죠. 앞전에도 보시다시피 4년간의 박스를 시원시원하게 뚫어 올리면서 본격적으로 출발했었던 이런 시세 초입에 있는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다시 한번 주가에서 조정을 주다가 이전에 있었던 박스를 시원시원하게 돌파해주면서 이제 막 시세가 분출되기 시작하는 구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눌리는 타점이 나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눌림목 매수 타점으로 삼아갈 수 있는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앞전에 4년간의 박스를 돌파하기 이전에 이 구간에서 타점 안내를 한번 드렸지만, 이렇게 딱 올라온 구간에서는 마찬가지로 어떤 구간에서 타점 안내를 드렸었냐면은 웨스팅하우스와 관련해서 불공정 계약 내용의 이슈가 터져 나왔었던 이날의 이 꼬리에서 발생했던 이런 수상한 캔들 흐름은 개인 투자자의 물량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게 8월 19일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낙폭이 진정되는 흐름을 지켜보면서 8월 20일 날 여러분들께 영상 촬영까지 해드리면서 매수 타점을 안내를 드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8월 20일이라는 날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확인이 되실 텐데, 제가 촬영했던 영상 잠시 짧게 5초 정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했을 때는 굉장히 긴 구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58,000원 구간에서 51,000원 구간, 딱 이 구간 여러분들 분할 매수 관점에서 물량 잡아가야 되는 구간이라고 다시
네, 영상 멈췄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구간입니까? 이렇게 웨스팅하우스 관련해서 논란이 터져 나왔었던 바로 이렇게 낙폭이 심하게 나왔었던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었고 그 이후로 이렇게 시원시원한 상승음이 연출되면서 대략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입니까 여러분들? 약 40% 정도 수익 구간에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 어떤 구간에서 다시 한번 타점 안내를 드렸었냐면은 9월 15일날 이렇게 낙폭이 좀 심하게 나오면서 이전에 있었던 박스를 살짝 애매하게 이탈했던 이런 흐름에서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드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바로 그때가 이렇게 60일선을 애매하게 이탈했었던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9월 15일날 대응방에서 뭐라고 안내를 좀 드렸었냐면요. 여기 대응방 상단에 보시다시피 9월 15일이란 날짜가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실 테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어떻게 한번 해보시자 58,800원 부근에서 한번 잡아가 보시자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때만 잡아가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는 대략적으로 29% 가까운 상승률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두산 에너빌리티가 눌림목을 준다라고 하면 우리가 정확하게 매수 타점을 잡아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한 시원시원한 상승률이 연출된 이후로는 단기적인 고점을 찍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돌아서 올라갈 때까지 해서 얼마의 기간이 소요가 됐었냐면은 대략적으로 2개월 반이라는 기간이 소요가 됐었던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챙겨갈 수 있는 구간에서는 꺾이는 패턴을 지켜보면서 매도를 일단 진행하고 다시 한번 돌아서 올라가는 구간에서 재매수 타점을 잡아가겠다라는 말씀인데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문자로 안내를 받으면서 대응방 링크 통해서 대응방으로 입장해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2733-8461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매수 매도 타점을 문자로 안내를 드리면서 대응방 링크 통해서 대응방으로 입장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 보니까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참여해서 수익 많이 보시게 되면요. 여기 영상 아래쪽에 보이시는 공유하기 토대로 내가 이 채널을 통해서 수익 많이 봤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변 분들한테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좋아요도 또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고요. 영상 나올 때마다 꾸준히 시청해주시면서 구독 버튼까지 눌러주시면은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참여 많이 보시면 되겠고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은 더보기라고 해서 보이실 겁니다. 이걸 딱 클릭해 보셨을 때는 이렇게 링크가 하나 확인이 되실 텐데 이 링크가 이상한 스팸 같은 게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 전화번호가 써져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 위에 있는 번호랑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이걸 딱 클릭해 보셨을 때는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자동으로 연결이 되실 겁니다. 문자 내용에 이미 문이라고 해서 적혀 있는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두산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서 이어서 제가 매집주도 한 가지 추천 안내를 드릴 건데 이 매집주까지 같이 안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집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 종목까지 안내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제가 이 매집주를 추천 안내 드리기 이전에 먼저 직전에 진행했었던 로보스타의 케이스를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기 보시다시피 정확하게 로보스타라는 종목명이 확인이 되고 계시죠? 자,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고 있는 로보스타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많이 들어보셨죠? 자, 로보스타가 어떻냐면요 라고 되어 있는 자막에서도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로보스타의 케이스를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제가 이게 매집주입니다 라고 해서 딱 추천을 드렸을 때 여러분들 돌아오는 반응이 아 이게 매집주라고요? 별로 매수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라는 반응이 돌아온다라고 하면 굳이 우리가 이런 매집주를 진행하는 이유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전에 진행했었던 이 로보스타의 케이스를 토대로 여러분들께 검증을 해봐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영상 촬영했던 날짜가 언제냐면은 9월 13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9월 13일에 로보스타가 어떤 위치였는지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볼 겁니다. 자, 보시다시피 9월 12일이 금요일이었다라는 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테고 토요일날 제가 영상을 찍었다라는 말씀인데 그 뒤로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시원시원한 상승 흐름이 연출되면서 단기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약 98% 정도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로보스타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제가 이번에 가져온 매집주는 자 보시다시피 두산에너빌리티, 삼성전자, 포스코, 한국수력, 원자력까지 해서 매출 비중을 77%를 차지하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중소형 종목을 가져왔다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이 종목으로 확산을 시켜야 되는 이유는 이 종목이 현재 지금 시가총액이 2,100억대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두산에너빌리티 현재 시가총액이 48조 정도 되는 상황인데 두산에너빌리티와 이렇게 직접적으로 엮여있는 종목이 두산에너빌리티가 만약에 50%를 상승한다라고 하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2배, 3배씩도 시원시원하게 상승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확산시킬 수 있는 종목으로 해서 이 종목을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 종목 보시다시피 완전히 바닥권에 위치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시원시원하게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앞전에 원전 파동이 한 파동 진행됐을 때 사실상 고점에서 박스를 치면서 물량을 덜어낸 흔적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한번 찔러놓고 빼면서 매집을 거쳐놨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바닥을 잡아주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외봉으로 빠지는 건 굉장히 흔치 않은 케이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앞전에 있었던 매물대까지를 한번 소화해주는 이런 매집의 형태가 나와 주었다라는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원시원한 상승음이 연출된다고 하면 일단은 우리가 이런 영역까지는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져왔다는 말씀인데, 여기까지 상승을 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110% 정도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 종목을 한번 참여해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733-8461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 이번 종목 추천 안내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나중에 이 종목도 시원시원한 상승음이 연출된 이후로는 여러분들께 딱 공개를 할 겁니다. 어떤 것처럼요, 로보스타처럼 공개를 딱 할 건데, 공개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이고 그냥 그거 받아가서 수익 볼 걸 그랬네라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2733-8461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신 다음에 이번 종목 한번 참여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시 한번 두산에너빌리티 이야기로 돌아와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런 목소리로 찾아뵙고 있는 이유는 최근에 영상 촬영을 너무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 목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이런 목소리로 찾아뵙고 있는 점 양해를 먼저 부탁드리겠고요. 일단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구간에서 가스터빈에 대한 부분에 이슈가 터져주면서 시원시원한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지만은 제가 앞전에 이렇게 시원한 상승이 연출되면서 아직까지 재료가 노출되지 않았던 상황에서도 분명하게 짚어드려봤던 건 뭡니까? 뭔가 두산에너빌리티가 숨기고 있는 게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왜 그렇습니까? 이때 당시에 터져나왔었던 내용의 이슈가 신고리 1호기에 대한 부분과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렇게 두 가지 이슈가 주로 터져나왔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런 걸로 이렇게 장대 양봉을 15%씩 뽑아준다라는 게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날인 월요일날 실제로 가스터빈 관련한 기사가 터져나왔었는데 지금 숨기고 있는 이슈가 이것뿐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 2-3개 정도는 뭔가 빅딜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공개를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왜 그러냐면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때 당시에도 이렇게 먼저 4년간의 박스를 뚫고 시원시원한 상승 흐름을 보여준 다음에 이런 위의 구간에서 다시 한 번 더 체코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터져주면서 체코 원전 확정이라고 기사가 도배가 됐었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시원시원하게 올라왔었고, 이 구간에서는 어떤 내용의 재료를 한 번 더 붙여줬어요. 원전 해체 시장 무려 500조 시장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3차 상승 파동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번에도 모든 내용의 재료들을 이렇게 박스를 치는 구간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놨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구간을 돌파 시도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5일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쏟아져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을 굉장히 알차게 준비를 해놨다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일단 어떤 내용의 이슈가 터져 나올 수 있는지를 짚어봐 보자면은, 베트남 또럼 서기장이 우리나라에 방문하면서 원전 관련해서 협력하겠다고 내용했던 부분부터 우리가 짚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그 내용이 계속 연결되면서 반도체 올인한 베트남 작정하고 원전 짓는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실 텐데, 일단 이 베트남 굉장히 좀 화끈했던 경험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빈페스트라는 기업이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실제로 나스닥에 상장이 되면서 주가가 정말로 미친 듯이 폭등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 전기차가 계속 바퀴가 빠져버리는 사건이 이게 해결이 안 돼버리죠.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거의 휴지 조각 수준으로 주가가 이렇게 곤두박질을 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이 자동차 공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크게 지었었는데, 뭔가 할 때 굉장히 화끈하게 추진했던 이 베트남 정부였던 만큼 보시다시피 지금 반도체를 하기 위해서 무원전 정책을 폐기하면서 엔비디아와 같이 엮여있는 베트남이다 보니까 충분히 이 원전 관련해서도 화끈한 내용의 이슈가 터져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미 이런 상황에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두산 비나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있었던 가스 복합 발전소 수주권까지 베트남과 긴밀한 협력을 이미 구축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의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추가적으로는 뉴스케일 파워와의 계약이 임박했다는 내용의 이슈가 터졌었던 만큼 뉴스케일 파워와의 계약도 우리가 생각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미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에도 추세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특히나 최근의 흐름에서는 오클로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되겠는데 역사적 신고가를 뚫으면서 시원시원한 상승세가 어제장에서도 연출이 됐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오클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내용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뭡니까 여러분들? 미국의 AI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700조짜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바로 오픈 AI의 샘 올트먼 CEO가 우리나라에도 방문하면서 어떤 걸 하겠다고 얘기했습니까? 데이터 센터 설립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고 이 데이터 센터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전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전력에 대한 수요를 어떻게 충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겠다? 아무래도 오클로의 이사다 보니까 SMR을 통해서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해당 내용으로 해서 삼성물산과도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LOI를 체결했었던 오픈 AI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또 어디랑 엮여 있어요? 두산에너빌리티랑 뉴스케일 파워 관련해서 엮여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두 기업 다 뉴스케일 파워에 지분을 취득을 했었기 때문에 긴밀하게 엮여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만약에 데이터 센터를 우리나라에 지으면서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가 일단 지진에서 안전하다고 보시면 되고 동아시아의 허브라고 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데이터 센터를 우리나라에다 짓는다라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주기기는 어디겠습니까 여러분들? 두산에너빌리티의 것을 쓸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미국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과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좀 짚어드려 봤었냐면 이 미국 입장에서는 특히나 이 원전 같은 경우엔 EPC 능력이 전혀 없다 보니까 해외에 있는 다른 국가들과 협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대표적인 것이 이제 프랑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국의 전력을 70%를 원전으로 충당하고 있지만 핀란드에다가 지어주기로 했었던 원전 그리고 프랑스에다가 지어주기로 했었던 원전이 12년 14년씩 막 늦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뭐까지 같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냐면 비용 문제까지 같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 그러냐면 오랜 기간 동안에 짓게 되면은 비용도 당연하게도 증가하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이 미국 입장에서는 원전을 앞으로 2050년까지 300기를 짓기로 했었는데 프랑스와 같이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시간이 너무나도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프랑스는 탈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비용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일본이 있겠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후쿠시마 방류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탈락이라고 보시면 되는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적대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와 협력하는 것도 미국 입장에선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사실상 전 세계에서 원전을 가서 지어줄 수 있는 역량, EPC 역량을 가지고 있는 마지막 나라는 어디겠습니까, 여러분들? 한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웨스팅하우스 관련해서 불공정 계약 내용의 이슈가 터져 나왔을 때도 여러분들께 절대 흔들리지 마시면서 오히려 추가 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 있는 기회의 구간으로 안내를 드렸던 건데 대응방 상단에 확인이 되실 겁니다. 8월 20일 날 두산에너빌리티 매수 타점을 54,000원 부근에서 안내드렸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혼자서 대응을 하시다 보면은 갑자기 급락이 연출되는 케이스에서는 나도 모르게 패닉셀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고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올랐다라고 해서 매도하고 싶은 욕구가 막 치밀어 오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같이 대응을 해 나가야 됩니다. 영상 구독 버튼 꾹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2733-8461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은 두산에너빌리티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문자로 안내를 드려보면서 대응방 링크까지 같이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문자로 대응 타점 안내를 받아보시면서 대응하는 것도 좋겠지만 웬만하면 대응방으로 입장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자 보시다시피 9월 18일 날 제가 정확하게 이 로보티즈라는 종목을 추천 안내를 드렸습니다. 로보티즈는 LG전자가 2대 주주죠 이랬는데 자 보시다시피 LG전자가 테슬라 휴머노이드 밸류체인에 합류한다는 내용의 찌라시가 돌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매수가를 11만 6천원 부근에서 9월 18일 날 드렸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리가 9월 18일에 로보티즈 정확하게 확인을 좀 해볼 건데 자 보시다시피 이달이 9월 18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전까지 있었던 박스를 싹 다 잡아먹는 상승 장악형 캔들이 나오고 나서 그 뒤로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상승률이 연출되면서 단기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약 101% 정도 수익 구간이 있었던 로보티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자로만 대응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대응방으로 웬만하면 입장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두산에너빌리티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 같이 안내가 나가고 있는 방이다 보니까 733-8461로 두산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셨을 때
이렇게 보시다시피 받아보신 문자 하단에 대응방 링크가 같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걸 딱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로보티즈 같은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받아가서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자,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영상 촬영을 좀 해봤는데 앞으로도 제가 이 두산에너빌리티 관련해서 긴급한 매수매도 타점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긴급한 내용의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빠르게 영상 촬영을 좀 해드릴 거다 보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